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6년 5월 3일입니다. 먼저 KB국민은행과 부동산 R114의 흐름을 종합한 서울 아파트 주간 동향과 권역별 가격 현황 그리고 전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5월 9일 며칠 안 남았죠. 5월 9일 부동산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죠. 그래서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나서의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2018년도에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요, 서울 전체는 상승을 유지했고요. 그러나 강남은 약세, 강북과 서남권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을 보면요,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주간 매매 지수가 플러스 0.06%, 서울의 주간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7,200만 원으로 상승은 유지되지만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구역별로 보면 성동구가 지난주에 0.51% 상승이에요. 0.51 한 주간 같으면은 한 달로 치면은 5, 4, 20 2%가 넘어가는 그래서 1년으로 치면 20%가 이게 폭등 수준입니다. 사실은 성북구가 0.44% 증가, 동작구가 0.43% 증가, 관악구가 0.35%가 상승해서 이 관악구와 동작구와 성북구, 성동구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강남구는 마이너스 0.08% 하락했죠. 서초구도 마이너스 0.01% 하락했다고 나왔는데 다른 뉴스에서 보면은 서초구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8주 연속 하락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R114의 흐름을 보면요, 역시 서울 전체는 보합해서 완만 상승, 강남권은 약세, 외곽 중저가 지역은 상승이라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즉, 이 고가 지역은 조정을 하고 있고 중저가 지역 강세가 이번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세 시장을 보면요,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서울 주간 전체 지수가 플러스 0.11%. 그러면은 0.4가 되고, 그리고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이 3억 2,500만 원으로 실제 전세 가격 상승률은 플러스 0.20%입니다. 특히 성북구가 플러스 0.65% 엄청 전세가 많이 성북 올라 있어요. 도봉구가 0.51% 증가, 강북구가 0.36% 증가 인상, 서대문구가 플러스 0.34%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매는 좀 조정 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세는 강세입니다. 즉 전세가 매매 가격을 지탱하는 구조가 매우 강합니다. 그 다음 권역별로 서울 아파트 가격 현황 및 전망을 보면요, 먼저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는요, 현재 강남구가 마이너스 0.08%, 서초구가 마이너스 0.01%, 서초구는 일부 매스컴에서는 플러스 들어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도 이제, 지난번에 상승 돌아섰는데,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고가 주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되었었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이번 주말로 종료되면은 앞으로 매수 관망세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남권은 단기 조정이 지속되고 중기는 재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재건축, 압구정동, 잠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단지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성동구가 플러스 0.51% 상승되었습니다. 특징은 이 한강벨트 또 신축을 선호하고 이 마용성은 강남 대체 수요죠, 그죠? 앞으로 완만한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다음 동북권, 성북, 노원, 강북, 동대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성북구가 플러스 0.44%, 전세는 플러스 0.65%입니다. 강북권 강세가 매우 뚜렷합니다. 특징을 보면은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세 수요가 아주 강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가장 강한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서울 상승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북권입니다. 성북, 노원, 강북, 동대문,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않은 곳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대출을 15 이하 아파트에 6억까지 대출해주죠. 뭐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서남권 보겠습니다.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동작구가 플러스 0.43% 상승했고요. 강서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서남권의 특징은 마곡지구 있죠? 여의도 지구 있죠? 또 목동 재건축이 있습니다. 또 직주 근접입니다. 앞으로 이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은 강한 상승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방구, 금천, 관악,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관악구가 플러스 0.35% 상승입니다. 거래가 아주 활발합니다. 이 금강구의 특징은 저가 메리트, 또 구로밸리 수요가 실수요에다가 투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강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이 권역별로 종합 비교를 해보면은 강남권은 현재 하락 중이고 또 흐름이 조정 후 이제 반등이 전망되고 좀 고가가 부담이 되죠. 그다음 마용성은 상승이 완만하고 완만한 상승이 기대되고 한강벨트라는 특징이 있죠. 동북권 강한 상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실수요죠, 그죠? 실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서남권은 강한 상승이 지속되고 개발의 수혜가 있습니다. 금강구 상승이 단기 강세입니다. 여기는 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이제 강남은 약세, 강북 서남권은 강세, 전세는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서울 전체는 아직 상승장이지만은 상승의 주인공이 강남에서 비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은 강남이 아니라 성북, 성동, 동작, 관악이 끌고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강남이 아니라 성북, 성동, 동작, 관악이 끌고 가는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우리 주간 동향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요거 2018년 3월 달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주제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8년 그 당시와 비교해서 왜 이번 5월 9일이 중요합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 이벤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입니다.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배제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돼 윤석열 대통령 때 이것이 유예됐죠, 그죠? 이 법으로 바꿔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 많으니까 법을 못 바꾸니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4년 동안, 1년 동안, 1년, 4년 동안 유예를 시켜왔는데, 이게 이제, 5년째는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유예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용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가 기본 양도세도 누진세죠. 그죠? 20%를 플러스시키고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다가 30%를 가산해서 보통 45% 같으면 75% 거기다 지방세 무슨 교육세 이렇게 들어가면 10%는 82.5%가 되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은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효세율이 매우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팔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이 현상은 2018년 4월의 양도세 중과와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2018년 사례를 보면은 2026년 이번 5월 9일 이후에 상당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18년 3, 4월에 양도세 중과 당시 상황을 보면요. 2018년 4월 1일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 그 당시도 핵심 목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즉 세금을 높여서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시행 직전 그 시장의 반응은요, 강남 중심에 급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절세를 위한 매도가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증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압구정, 잠실, 대치동에서는 세금 내기 전에 팔자라는 현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1일 시행 결과는 어떻게 했냐?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딱 그 날짜리 지나니까는 매물이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물 잠김, 락업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이 너무 크니까는 차라리 안 판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량이 급감해서 매물 감소. 그러다 보니 가격이 재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는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과 이번 2026년 5월 9일 이후에 그 공통점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강남 중심의 매도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강남권 중심으로 효과를 낮춘 급매물이 많이 출회되었었습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라는 보도가 많았죠. 즉 2018년과 동일하게 먼저 강남이 흔들립니다. 정부가 의도한 바죠. 그 당시나 지금의 핵심 질문도 동일합니다. 2018년도에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 또 2026년도에 이번에는 다를까? 이죠, 그죠? 둘 다 뭐 같은 질문이죠, 그죠?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 이번 다를까? 이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매도냐 증여냐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역시 2018년과 2026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2018년과 2026년 다른 점도 있습니다. 금리 환경이 다릅니다. 2018년도에는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2%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죠? 2026년은 지금 고금리 이후에 조정기, 이 차이는 아주 매우 크죠. 그죠? 2026년은 지금 대출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상승 속도는 2018년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은 2018년보다 더 심합니다. 현재 서울은 입주 물량 감소, 재건축 지연 이런 것 때문에 공급 부족 심화가 훨씬 심합니다. 기본이 공급 수요인데 이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요를 때려잡으려고만 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재인 때 똑같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 그런데 문재인 때보다는 더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매물이 잠기면은 가격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와 2026년 다른 점은요, 전세 시장입니다. 현재 전세 가격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로 지금 매물, 전세 매물이 풍기 현상입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제 이 전세 가격이 희귀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지지해 주죠.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은 2018년도보다 지금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9일 이전 시장을 보면은요, 단기 급매물이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매도 기회로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강남권 마용성 고가주택 중심으로 급매물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급매물이 나왔었죠. 이제는 이제 5월 9일이 다가왔으니까, 이제는 줄고 있죠. 실제로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분에 대해서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기타 서울은 6개월 내에 잔금 요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는 단기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과 똑같습니다. 2018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매물 잠김 현상이 2018년도 있었거든요. 그 포인트입니다. 5월 9일 이후는 더 이상 쉽게 못 판다입니다. 즉, 매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유예 종료 이후 추가 매물 출회가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매도자는 안 팔고 매수자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는 줄고 가격은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역은 재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 재건축, 압구정, 잠실, 반포 같은 지역은 오히려 금년 하반기에 가격 반등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것이 2018년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별 전망을 보면요, 서울 강남권은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는 조정 하반기에 가서 재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용성, 한강벨트 여기는 보합 하반기에 강남 대체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을 따라가는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동부권, 서남권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동부권, 서남권은 실수요가 있고 그리고 중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대출 제도도 15억까지는 유가를 대출해 주니까는요. 그래서 그 외에 외곽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곽 지역은 투자 수요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2026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정부는 매물 증가를 기대했지만은 실제 결과는 매물 감소일 가능성이 이번에도 아주 높습니다. 즉 정책 목표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2018년의 핵심 실패가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공급에 신경을 써야지. 공급에는 지금 재건축 계속 빗장 걸어 놔놓고 안 풀고 급감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4만 채는 기본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앞으로 1만 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5월 9일 이전으로까지는 급매물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남 중심으로.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거래 절벽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는 그 핵심지가 특히 강남권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했던 한 2달 정도까지는 위축되어서 서로 눈치 보는 삼아다가 중기 한 서너 달부터는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보여준 교훈은 아주 단순하죠. 양도세 중과는 집값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핵심지는 더 올랐습니다. 강남 지역과 용산 지역은 더 오를 것입니다. 2026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는 급매,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 그리고 결국 서울 핵심지는 다시 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월 1일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형적인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중과를 폐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2018년도 얘기입니다. 1분기 서울 거래량은 약 3만 6천 건으로 폭발했습니다. 4월 이후에 4월 1일자로 시행했었기 때문에 시행 직후인 2분기 거래량은 1만 7천 건으로 전분기 대비 53% 급감했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차라리 안 팔겠다는 태도로 돌아서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하반기 가격 상승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이후에 서울 부동산 전망은 단기적 거래로는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이 생길 것이고, 5월 10일 이후에는 2018년도와 유사한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4월까지 절세용 급매물은 상당 부분 소진되었습니다. 또 남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버티기에 돌입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증여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리고 지역별 양극화 문제인데,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심화 중과가 부활하면은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큰 서울 외곽이나 지방주택을 먼저 정리하고 강남 상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또 용산구 등 상급지 주택은 끝까지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송파와 서초구 등 주요 단지에서 반등 거래가 포착되는 반면에 외곽 지역은 오름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개편안이라는 변수가 있죠. 현재 이재명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과 더불어서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팔 때 내는 세금보다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팔 때 내는 세금보다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지가 향후 7월 세제 개편안의 핵심 관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버티기와 관망 사이에서 2026년 5월 9일 이후에 서울시장은 2018년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에 놓여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을 밀어 올렸지만은 현재는 고금리 여파와 경기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부족, 이게 바로 매물 잠김이죠, 그죠? 공급 부족에 의한 하방 경직성은 유지되겠지만은 취득세 및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격이 급등하기보다는 강남권의 견조한 상승과 비강남권의 보합이라는 극심한 온도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시장 변화 분석이 최근 서울, 강남, 서초 등의 반등 사례와 함께 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시장 매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시는 분, 아마 상급지로 올라가실 분은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5월 9일이 됐으니까 2018년도에 4월 1일 그거가 봤을 때는 요 5월 10일서부터도 소강 상태에 한 2달 가더라고요. 그 2018년도 보니까는 혹시 집 사실 분들, 상급지로 옮기실 분은 한 2달 사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상급지에는 아주 상승이 높았습니다. 급상승이 왔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이후에도 2018년도가 비슷하다고 보면은 여러분은 5월 9일에
2, 3개월 내에 장만하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또 요즘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돈 문제니까는 주식시장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한몫 잡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뭐 보너스 탄 사람 많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부동산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몰리면은 이 하반기에는 더 초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 가능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금 동원한 범위 내에서 빌고 뭐 연끌까지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집을 속히 장만하고 또 상급지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주간 동향과 또 현재 부동산의 시사 문제 등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강남에 47년 이상 살았었고요. 또 부동산학 박사를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 박사 받았잖아요. 지금 대학에서도 부동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반 다른 부동산 유튜브처럼 뭐 나가서 특강을 한다거나 뭐 상담을 받아서 개인별적으로 이걸 해주는 걸 저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무슨 개인적인 사심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현명한 판단해서 빨리 부자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아는 것은 뭐 대단한 프로의식보다는 내가 실제로 강남에서 40년 살면서 겪어왔고, 저도 뭐 내 아파트 강남에서 2채를 재건축을 했었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지난번에 하도 그래서 재건축한 아파트 하나는 팔고, 그럼 재건축한 아파트에서 지금 한 5년 된 아파트에서 해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몸으로 느꼈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아파트 가격은. 특히 강남 지역은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타겟이 됩니다. 뭐 이게 부자들을 세금 떼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는 뭐 이런 거 심어주면서 표에는 상당히 도움될지 모르는,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 국민들한테 아파트 가격이 부담이 되면 안 되죠. 항상 강남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강북, 비강남 올랐다가 그랬는데, 지금도 강남이 작년까지 확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비강남 지역 오를 텐데, 거기다가 정부에서 막 대출 제도를 더 해갖고 비강남 지역을 더 높게 해주게, 지금 15억 희재기를 하니까 평균 가격이 15억 아파트가 지금 17, 8억 평균 아파트 가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갖고 결국은 그게 정부에서 대출 제도를 해갖고 더 비강남 지역이 안 그래도 오를 차례인데 더 오르게 했으니까는, 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그 다음 그걸 딛고 강남이 또 한 단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정부에서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는 뭐 있는 그대로 KB부동산과 R124에서 나오는 한 주간의 그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 알려주고, 그럼 현재 지금 흐름은 항상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현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다시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는 요거 잘 하시고, 또 요즘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는데,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메가 사이클에 지금 들어갔어요. 메가 사이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5만 원짜리가 20만 원 됐습니다. 20만 원 됐는데 이게 3, 4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 간다는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지금 이 슈퍼 사이클, 아니 메가 사이클이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장이 돼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반도체가 이 사이클을 탄다 그랬지만, 지금은 주문이 없다 보니까는 뭐 그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돈은 더 줄 테니까, 3년, 5년 이렇게 지금 공장도 짓지 않았는데, 그 공장물, 뭐 테슬라 같으면 공장도 덜 지었는데 그 공장 지어서 생산되는 거 100% 그냥 갖고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반도체는 사이클을 탄다고 그랬는데, 이 3년, 5년 장기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제 사이클도 안 탑니다. 가격이 내려도, 물량이 초과해도 그 가격만큼 매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 부자 되는 시사 부동산이기 때문에 목돈이 있는 분은 빨리 부동산 현변을 사시고, 현재 부동산 사기에 조금 덜 됐다 그러면 지금 오르는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태조 이방원 그랬지 않습니까? 태양광보다 요즘은 조선업,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 전기 생산하는 거. 이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방원, 2차 전지, 요즘 삼성 SDI 많이 올랐죠. 방산, 요즘 한국 무기가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아주 96% 요격해갖고 없어서 못 팔잖아요. K9, 포, 뭐, 이렇게, 방산, 또 원자력, AI 데이터 센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전기가 부족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동산 집 살 돈이 안 되면 거기다 또 넣어갖고, 불려갖고, 그래, 그 목돈이 되면은, 사고, 대출하고 이게 해갖고, 그래서 속히 여러분들, 집장만과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시사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